2001년 7월 4일 서울 도심의 세종문화회관 야외 무대에서는 많은 취재진들의 관심 속에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매우 특별한 패션쇼가 열렸다. 지난 6월 29일 처음으로 시도되는 장애인 의상 패션쇼를 위한 첫 리허설이 있었다. 나는 왼쪽으로 나갔다, 나는 오른쪽으로 나갔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전신마비, 아동장애, 목발, 휠체어 의족 등 다양한 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항상 다리에 걸립니다. 관절들이 굳어서 옷을 입을 때 팔에 걸립니다. 굳은 관절 때문에 옷을 입을 때마다 고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겪는 갖가지 숨은 불편함 등을 꺼내놓는 것으로 이렇게 첫 모임은 시작되었다. 저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3년 정도 장애인들 의복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의 불편을 알게 됐고요. 근데 그 불편을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의복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그 장애인 의복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알려드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공개 오디션을 통해 갖가지 장애 유형별로 37명의 모델들이 선발되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패션쇼에 장애인들이 직접 모델로 출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라는 연출자의 지시. 아직 연습의 초반부일 뿐인데 휠체어를 미는 이들의 호흡이 가빠 보인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적응이 안 돼요, 아직은요. 패션쇼 한다고 나와보라고 그냥 호기심에 한번 나와. 진짜 재밌네요. 패션쇼 무대에서 가장 빛나 보이는 것은 뭐니 해도 모델들의 자신감 있는 워킹.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하는 이 단순해 보이는 워킹도 중증 장애를 가진 이들에겐 많은 힘과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좀 앞으로 해가지고 간격을 좀 맞춰주시고요. 뒤에 있는 애가 힘들겠네요. 예준이가. 자, 간격이 서로 맞았죠? 저는 괜찮은데 예준이가 힘들어하네요. 그래요? 네. 본인은 힘 안 드세요? 저는 편하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전혀 잘생기는 못했는데 어쨌든 통과한 것만 어디에요? 이게 자꾸 사회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좋죠. 그 밝잖아요. 자 스스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왕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차례의 워킹 연습을 기본으로 모델들에겐 자신만의 포즈를 표현해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다. 그러나 휠체어에 앉아서 마비된 신체로 포즈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여간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무리가 좀 더 무엇보다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는 용기와 자신감. 가장 우선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는
바로 그것이었다. 포즈 자체는 나름대로 굉장히 정리되어 있는 포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포즈를 취하면서 내가 약간 쑥스러우니까 그냥 빨리 가신 거예요. 네, 5 세고 나서 그때 가서 움직여야지 상대방 볼 때 정말 멋진 포즈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취하다가 막 가면은 쫓겨가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도 장애 후 2년 만에 밖에 외출을 하게 된 이금순 주부. 그리고 참여한 모델 모두에겐 외출 자체가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쑥스럽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떨려요. 막 벌써부터. 그래요?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 봐야죠. 한 번뿐인데요, 일생에서. 13살 쌍둥이 자매를 둔 정경희 주부 역시 사고로 중도 장애를 겪게 되었다. 미스 서울입니까? 예. 다시 한번 포즈 취해. 그러나 평소에 운동량이 적기 때문일까? 마음과 달리 육체적인 피로는 금세 몰려온다. 벌써부터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모델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표정은 사뭇 불안하기만 하다.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할 수 있다는 그런 금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태윤이만큼 심한 장애인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윤이를 보고 시리에 빠진 많은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태윤이도 그렇고 저도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목 아래 부분부터 전신이 마비된 33살의 왕태윤 씨. 그가 준비한 포즈는 무엇일까? 뭔가? 껌 뱉는 거요. 그거 아니야. 없어요 그 다음에. 없어? 아니야, 더 멋있어. 그거 갖고 안 돼. 용서 못 해. 더 새로운 걸로 개발해. 시간을 줄 테니까. 시간을 준다고 하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그는 새롭게 또 어떤 포즈에 도전할 수 있을까? 포즈 취한 겁니까? 앞에서. 마음속으로 단단히 준비는 했지만 여전히 쑥스러울 뿐이다. 이 특별한 패션쇼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홍대 입구에 있는 의상 제작실에서 맨 처음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배에서 여기 잡아줘야지만 이 사람이 배에서 오는 게 커버가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성복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여유 분량이 지금 떨어져 입고 벗는 나가는 가장 거죠. 기본적인 것과 화장실에서의 처리가 불편한 기성복들. 그래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불평쯤으로 장애인들 스스로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가 기독교 신절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우연한 계기에 장애인 봉사활동을 당하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장애인들의 불편을 좀 알게 돼서, 그리고 꼭 풀어줘야 할 부분이 의상에 꼭 있구나. 그러니까 복지 산업적인 거 말고 의상이라는 게 솔직히 필수품이잖아요.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니까 항상 몸에 붙어 있는 건데 이것부터 풀어주는 게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죠. 참여하는 37명의 개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각각의 장애 체형을 이해해 기능성을 부여한 옷들이 하나둘씩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장애인의 옷 문제를 풀어주는 것. 그녀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남성이 총 12명이 지금 이번 패션쇼에 나오는데 이분 천성학 씨 경우는 레포츠 즐기시다가 다치셔갖고 요추를 다치셨어요. 그래갖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비가 다 되신 거예요. 그다음 이 사람은 아마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요 그룹은 요 그룹이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인데 김영주 씨, 왕태윤 씨, 한성주 씨
안영주 씨는 전신마비에 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영주 씨는 계속 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요한 분이고, 왕태윤 씨는 목뼈를 다치시면서 얼굴에는 아무것도 못 움직이세요.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재활원. 이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났다. 이번 패션쇼의 모델로 참여하고 있는 왕태윤 씨를 바로 작업 치료실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경추 2, 3번 목 이하가 전신마비인 그가 한 번 이동하기 위해선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태윤 씨에겐 이러한 기계의 도움이 절실하게 느껴질 뿐이다. 간략하게 교통사고고요. 군대 제대하고 반년 5개월 만에 택시를 잡다가 차에 치였죠. 이태원에서. 저도 한 1년 될 때까지는 다시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하루아침에 손이 안 움직이잖아요. 발이랑. 희망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받아들이고. 예전 건강했던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한쪽 어깨의 아주 미세한 감각에 오늘도 더욱 온 힘을 기울여 본다. 다친 부위가 그 경추 2번, 3번이기 때문에 힘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활원 입원하고 나서 몰라보게 힘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 나오는 힘 갖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키보드 펀처라고 하는데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작은아마 조금이나마 이런 그 자판을 두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본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 9, 7. 힘 굉장히 많이 좋네요. 몇 번 할까요? 2번 해보세요. 아이고. 예, 잘합니다. 되네요. 됩니까?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선생님 부르세요. 7, 8, 2, 3 곱하기 4. 4는 예. 4번 죽는다고 그랬대요. 기록적으로 살아있는데 모두 기적적으로 살아있다 그러고 중환자실에 실려갈 때마다 목을 다시 뚫고 산소 호흡기를 다시 할 때마다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막 산소 호흡기하고 주사 다시 맞고 그럴 때마다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매일매일 아무 희망도 어떤 변화도 없이 죽음처럼 살았던 날들. 그에게 재활의 희망을 처음 느끼게 해준 것은 바로 컴퓨터다. 마우스 스틱을 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그가 살았던 세상을 가장 차별 없이 이어주는 곳은 바로 이 사이버 공간이었다. 이제는 자신과 같은 중도 장애인들과 함께 서로의 재활 의지를 북돋아주며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8년을 180도로 누워만 있었거든요. 근데 1년 전부터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보이는 거예요. 반찬이. 그동안 반찬을 못 봤거든요. 8년 만에 반찬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처음 울었어요. 그때는 옆으로 누워 팔꿈치에 압박 붕대를 감은 채 손가락 끝에 면 테이프를 붙이고 키보드를 조정했다. 그로 인해 한쪽 어깨가 밀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4년 동안에 37번의 수술을 해야 했던 때
그 기억이 요즘도 가끔씩 떠오른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이 더욱 바빠진다. 요즘 그는 일반인들의 일일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번 패션쇼에 참여하는 또 한 명의 모델, 최혜선 씨. 그녀를 만나러 그녀가 살고 있는 창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다. 구부러진 손이지만 능숙하게 컴퓨터를 다루는 최혜선 씨. 올해 31살인 그녀는 현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체 1급 장애인이다. 한 3주쯤 전에 이제 글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썼는데 그때는 3일간 30편을 썼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시가 잘 됐다, 뭐 좋은 시를 썼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시를 썼다는 게 너무 좋고, 인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뭐 가슴 아픈 거, 슬픈 거, 희망적인 거, 절망적인 거, 그런 거. 정규 교육 과정을 받진 않았지만 그녀의 숨은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국문과 전공 선생님들과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갈 길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이 있어서 그 병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깊어지면서 그게 장애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병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걷다가 이제 자꾸 넘어지다가 또 목발짓다가 그래서 발전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휠체어까지 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된 거죠. 3살 때부터 다리에서 손으로 점차 전이되며 진행되기 시작한 이 병은 이제 다리뼈가 휘고 무릎이 펴지지 않는 지금의 장애까지 이르렀지만 아직도 그 병명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한다. 병이 힘들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게 삶의 이유까지 다 뺏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을 보내며 어느새 공기처럼 익숙한 공간이 되었지만 방에서 거실로 넘어가는 사이의 장애물을 그냥 쉽게 넘겨보지 않는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시를 쓰는 감성에서 특별히 사회 문제에도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그래서 신문 사회면을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본다. 그녀는 요즘 기고하는 칼럼을 통해 휠체어가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축하한다. 언제부터 일하는 이곳은 목동에 있는 수레바퀴 선교회. 간사님 어디 가세요? 그녀는 4년째 이곳에서 시사 컬럼을 기고하면서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그게 있다. 60일을 컬럼은 몇 찍어 못했어? 원래 얘기가 중도척수 장애인들이 모여 그러면 장애의 이거 재활, 정보 및 선교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이곳은 분명 그녀에게 새로운 재활의 터전, 세상과 그녀를 연결시켜주는 고마운 역할을 해주었다. 좋았어. 4월뿐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뭘로 바꿔줘? 혜선 씨 보면 항상 밝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았고요. 주변에 봤을 때 혜선이 봤을 때 상당히 좀 연약하고 좀 부드럽고 여리게 보일지 몰라도 아마 글 쓰신 거 한번 직접 읽어보면 굉장히 자기의식이 강하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금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보다는 어떤 깨우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혜선이. 손이 자유롭다면 휠체어 위에서만 볼 수 있는 세상들을 꼭 사진으로 찍고 싶었다는 그녀. 지금 그녀의 바람은 무엇일까? 며칠 남지 않은 의상 발표회를 준비하는 그들의 손길이 바쁘다. 각각의 장애에 맞는 기능성을 부여하다 보니 수정이 잦고
그래서 시간도 불가피하게 많이 걸리게 된다. 일반인들은 사이즈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체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전혀 없어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기타 관련된 거를 찾아봤더니 없었고 논문도 좀 희박해요. 그래서 많이 찾았는데 자료가 일단 없다는 거가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겠지? 완전히 곡선이 살잖아. 엉덩이는 지금 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잡아줬는데 이것도 생겼었고 아무래도 기능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지만 그것과 함께 반드시 중요시해야 할 것. 그리고 입으실 때 옆선만 딱 오픈을 닫아주시면 옷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기능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서 나이들이 다 20대시니까 컬러를 좀 젊고 밝게 한게 젊고 밝은 분위기, 그리고 아름다운 옷. 이것이 이번 패션쇼의 컨셉이다. 두 번째 리허설이 있는 날. 시작 전부터 모델들의 분위기가 유난히 분주하다. 오랫동안 준비된 맞춤 옷들이 각자의 주인을 향해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석진 씨가 지금 젊은 나이잖아요. 아직 청년이고. 그러니까 요즘 캐주얼한 의상이 많이 유행이고 거기다 요즘 힙합이 많이 젊은 학생들이 선호하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트렌드 색깔이 이번에 아쿠아색이랑 약간 그 사과빛이에요. 그래서 젊으면서도 조금 환하게 경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입기 편하게. 아무래도 화장실 문제나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리 길이가 허리나 다리에 비해서 요즘에 표준 사이즈하고 안 맞잖아요. 다리가 가늘고 짧고 그러니까 뭐 다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거든요. 항상 배보다 배꼽이 더 고 2만 원짜리 바지 사면 뭐 한 8천 원은 수선비로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글쎄 꼭 이런 행사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우리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매장에 가서 골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의상 하면은 기능성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기능성보다 우선하는 것이 역시 디자인입니다. 현재 사회의 조류에 합류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유행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복을 원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장애인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모델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실제로 여기서 느끼면서 저는 이런 의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서 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윤 씨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다. 그런데 몸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지 몹시 괴로워 보인다. 지금 어디 아프신 거예요? 혈압 때문에. 혈압이요?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70에 50. 70에 50이요? 그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혈압으로 인해 자주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그럴 땐 우선 몸을 눕혀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맞춤 제작된 왕태윤 씨의 의상. 평소 꼭 입고 싶어 했던 정장이 주인의 손에 들어왔다. 왕태윤 씨야 지금 다리 길이가 달라요. 좌우 길이가 다르고요. 늘 앉아 계시는데 오른쪽 다리는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그쵸? 많이 안 펴지시잖아요. 그래갖고 앉아 있는 자세에 맞게 바지가 지금 다 커팅이 다 돼 있어요. 면 처리해가지고 가능하면 위생 처리가 될 수 있게 해놓은 게 특징이에요. 최혜선 씨도 도착을 했다. 우연찮게 같은 무대에 서게 된 친구 은희 씨를 찾는다. 얼마 전에 결혼한 동갑내기 은희 씨를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멋지다는 연출자의 칭찬에 조금 자신감이 생긴다. 확실히 처음보다는 여유 있는 표정이다. 옆에서 친구가 보고
쑥스러워한다. 좀 당당한 표정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네, 당당한 표정을 별로 지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어떤 게 당당한 표정인지도 잊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당당하거나 좀 오만한 표정이요.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날 행사 당일날 계속 쑥스러운 표정을 지을지도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리허설이라 그런지 가장 문제가 됐던 함께 속도를 맞추는 부분이나 포즈를 취하는 것들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 패션쇼가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드디어 7월 4일, 그 결전의 날이다. 일어나자마자 기상청의 날씨를 확인했다는 태윤 씨는 많이 긴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장정 세 사람이 함께 태윤 씨를 차에 옮긴다. 비 안 오기를 빌어주세요. 기우제 지낼 건데. 아, 오늘 장마전선 영영 만나 그랬어 오늘. 그럼 안 되지. 농민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같은 시간, 최혜선 씨도 집을 나설 채비를 다 마쳤다. 잘하고 계세요? 신발 새로 하나 샀는가 봐요? 아니, 옛날 거예요. 이게 딱 2개 있어요. 잘 안 다니. 오늘 입을 의상에 이 신발이 맞는 것인지 한창 고민을 했다는 그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예쁘게 잘하라는 가족들의 전화를 연이어 받았다.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 하루 전에 부른 심부름 센터 차를 타고 패션쇼장으로 출발한다. 참가 신청은 해야 되는데 그 일정대로 다 거기에 3박 4일 동안 있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일일이 이름을 대고 기도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들 우리 전부 다 외롭고 힘드니까 그냥 봐주세요. 옆에 있어주세요. 맨날 만세 행복하다 뭐 그러지 않아도 제가 받은 게 너무 많고 너무 좋은 가족에 너무 좋은 부모님의 좋은 친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 만나를 얻었다고 하나님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한테 주셨어요. 낮 12시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광장. 바로 이곳이 제1회 장애인 패션쇼가 열릴 야외 특설 무대이다. 가장 먼저 모델들의 메이크업으로 오늘의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내맡기는 모델들의 기분은 어떨까? 혜선 씨의 표정이 밝다. 저는 보통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르기만 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찜질을 하는 거는 오래됐어요. 작년에 하고 처음. 소감이 어떠세요? 기대되죠. 즐거워요. 예쁘게 되니까 맨날 부시시하고 다니다가 이제 정식으로 차분해지는 거예요. 조금이에요. 앞머리 숱이 적다는 말에 태윤 씨도 농담으로 받아친다. 사람들과 곧잘 어울리는 태윤 씨는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다.
한쪽 편에 누워있는 태윤 씨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다. 건동은 안 가져왔지?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저희가 높으면서 좁아요. 그리고 괜히 가져왔잖아. 설상가상으로 전동 휠체어도 문제가 생겨 어머니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는 사람 엄마야 엄마. 내가 어떻게 밀어? 미는 사람도 급히 구해야 한다. 낙천적인 태윤 씨는 이렇게 아픈 중에도 농담을 건넨다. 엄마가 모델이래야지 하지. 아유 어떡하냐. 이날만큼은 모두들 한껏 밝고 화려해지고 싶다. 평소에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혜선 씨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와 함께 걱정이 된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며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기다린다. 실감이 안 나. 네, 되게 어색해요. 생전 처음 해보는 메이크업에 태윤 씨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신 얼굴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봐도 멋있어. 내가 봐도 멋있다고요. 천성원 씨, 천성원 씨, 이현희 씨, 이현희 씨, 나 8번, 1스테이지 8번. 스테이지를 확인시켜주는 김경은 씨의 소리가 점점 한 톤씩 높아지고 있다. 아직 의상을 확인하지 않은 혜선 씨는 사뭇 긴장이 된 표정이다. 이제 10분 뒤엔 마지막 리허설. 의상과 메이크업을 갖춘 나머지 모델들도 긴장이 되는 표정이다. 공연 전 마지막 리허설 첫 번째 스테이지. 아이들의 등장을 시작으로 새로운 무대 위에서의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실내에서의 평평했던 무대와 이 야외 무대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높고 좁은 무대. 사실 중증 장애인들이 이 무대에서 워킹을 하기에는 우선 심리적으로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한석준 씨 같은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 그리고 태윤 씨 같은 중증 장애인들은 워킹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태윤 씨는 이 같은 무대 사정에 전동 휠체어를 중간에 포기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무대에서 동선을 확인해보며 마지막 리허설은 이렇게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워킹을 마친 혜선 씨가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 어떠셨어요? 한번 하고 나서. 생각보다 쉬웠어요. 쉬웠어요? 자신이죠 이제? 아, 근데 이렇게 활짝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좋아요. 네, 할만해요. 지금 다시 할게요. 이렇게 잘 치는 것 같아요. 연습이 다시 진행된다. 무대를 잡고 익히는 것이 이들에겐 더욱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힘들어요. 얼마큼이야? 팔이 좀 아픈데 운동 부족이겠지만 어떡해요? 못하면? 잘할 수 있으려나? 속도가 제가 제일 느린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파이팅! 예. 되게 오늘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좋아요. 흐뭇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요? 글쎄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표정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려. 전동 휠체어에서 일반 휠체어로 바뀌면서 다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왕태윤 씨.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과도 호흡을 미리 맞추어야 하는데 왠지 걱정이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팔 힘이 다 떨어지고요.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위험성 때문에 그냥 진주라는 여자애가 밀크했는데요. 변동하고 싶었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스테이지가 너무 높고 좁아요. 패션쇼 전에 열린 장애인 극단의 퍼포먼스는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에 여성 장애인의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몸짓과 공존, 화해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었다. 글쎄요, 세상은 평등하게 다 누구나 같이 살아가게 돼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움츠리지 말고 좀 밖으로 많이 나오시는 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사회 밖으로 나오도록 본인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수대 광장 야외 무대에서는 조금씩 긴장이 돌기 시작했다. 이거 중요하지. 어떨 때는 기능이 중요하지. 그러나 오히려 모델들과 주최 측은 더욱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지켜주는 거야. 약간 미스가 생기긴 했는데 그거 다 잡아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하기 때문에 조명 이렇게 받고 HR일 때 아주 밝은 분위기로 나갈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이장인들이 생각하는 장애인과 진짜 장애인은 틀리다고요. 다르다고. 장애인이 이렇게 밝고 예쁘고 화사하고 우아할 수 있다고요. 오늘 한번 보시라고. 자, 이제부터 여성 장애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널리 알리셔서 장애 있는 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옷들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크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인 모델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평소 꼭 한번 입고 싶었지만 포기해야 했던 원피스를 차려입은 혜선 씨는 오늘 무대의 화려한 주인공이었다. 모델들은 그동안 회복되지 않았던 마음의 장애로 매사 자신 없고 어색하기만 했던 스스로의 모습에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에게 이런 그런 기회가 많이 지워지지 않고 또 의복도 이분들을 위한 의복이 없다는 자체가 한편에서는 좀 아쉽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그 모임이 있다는 것이 참 이번에 좀 감사했고요. 또 오늘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참
이 주최한 곳에 좀 감사도 하고 참 좋습니다. 첫 번째 무대에 잔뜩 긴장을 했었던 모델들. 다행히 쇼의 초반부는 이렇게 무사히 끝이 났다. 어떠셨어요? 떨렸어요. 잘했어요? 어떠셨어요? 예, 괜찮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어떠셨어요? 실수하지 않았는데 너무 관객들이 보이던가요? 좋아요. 예, 보였어요. 뭘 보여줬어요, 관객들한테? 웃으며 미소. 재밌었어요. 의외로 떨리지도 않고 재밌네요. 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똑같이 아름답다. 예, 똑같이 튈 수 있다. 무대 뒤에선 이 특별한 모델들에게 꽃다발과 사랑의 격려를 주려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축하의 꽃다발과 격려를 받은 것이 얼마 만의 일인가.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너무 이쁘고 좋았어요. 가슴도 뭉클했고 처음 시작할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떨리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 경험이 나를 새로운 그 발전에 그 한 계단 올라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 장애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그게 내 몸에 배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지만 이런 걸 한 가지 배우고 체험을 함으로 해서 내가 이 세상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동등한 그 선반 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는 모두들 망설였을 것이다. 감추고 싶은 부분.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놓으면서 그들은 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다. 좀 더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또 사회에 아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태 옷을 하나 사입을래도 사입기가 힘들었거든요. 맞지가 않아갖고. 근데 이런 거 있으면 계속 마켓에도 입을 수 있고 판매도 하면 좋겠어요. 기성복의 사용이 곤란한 지체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44%라는 조사 발표가 있었다. 이것은 장애인의 의상이 사회생활에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순수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잘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연습한 건 있는데 그게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파이팅! 잘해야죠. 떨려요. 전신마비. 가장 장애가 심한 사람들의 마지막 무대가 이어졌다. 장애인들의 진정한 재활. 그것은 장애복지 사업 같은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의 불편함을 바꿔주고 개선해주는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다. 좋았어요.
떨려. 많이 떨리세요? 예. 너무 멋있었어요. 대견스럽고. 자, 모델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다 끝났어요. 홍철. 출연 모델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면서 화려한 피날레가 분위기를 한껏 들뜨게 한다. 무대 위에서의 마지막 행진. 이들은 지금 무대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내년을 다시 기약하면서 이렇게 제1의 장애인 패션쇼는 막을 내렸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특별한 모델들의 얼굴과 그들이 했던 말들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을 거라고, 특히 주로 여기 와서 본 사람들만큼은 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많아져가지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사회생활을 많이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포기하고 많은 부분을 참아야 했던 이들. 오늘 이렇게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며 힘차게 세상 속으로 외출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더욱 당당해 보인다. 당신은